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화 반응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서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 실험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묽은 염산에다가 우리가 BTB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염기성을 보이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 BTB 용액에서 색깔이 묽은 염산과 함께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란색이었었죠.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했더니 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러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이 실험 내용 잘 기억을 하시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염산을 준비했습니다. 산성이죠. 자,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염기성이죠. 수산화이온 이 둘이 서로 만나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할 때 산과 염기가 만나 가지고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이 화학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우선 여기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개념에서 봅시다. 자, 우선 수소이온의 개념을 보면은요, 우리가 수소이온은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바로 염산에서 있는 거죠. 그죠? 자, 염산의 이 수소이온의 입장에서 보면 넣어주는 것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에서는 수산화이온이 자꾸 공급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수산화나트륨 이온, 여기 수산화나트륨의 수산화이온과 요 염산의 수소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염산에 있던 이 수소이온은 점점 감소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전부 다 물로 다 바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수소이온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수용액 안에서 염화이온의 개념에서 한번 봅시다. 염화이온은 염산에 있는 요 이온입니다. 그렇죠? 자, 염화이온은요,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줄 때에 일련의 반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염화이온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화이온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묽은 염산 속에 있던 개수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온은요,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있는 그 이온이 되는데, 자, 이 나트륨 이온은요, 반응에 참여하나요? 전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나트륨 이온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 수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화 이온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염산에다가 부어줄 때 수산화 이온은 공급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반응에서 기존에 있던 염산의 수소이온과 만나가지고 물이 생성됩니다. 중화 반응이죠. 물이 생성되는 데에 이 수산화이온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언제까지 사용되어지느냐? 염산의 수소이온이 모두 다 사용될 때까지 이 수산화이온은 염산의 수소이온과 만나가지고 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부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수소와 만날 게 없죠. 그냥 요 수산화나트륨 안에 있는 수산화이온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수소이온과 처음에는 반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사라져 있다가 계속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주면 부어준 만큼 수산화이온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서로 1대1로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산과 염기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중에서 중화 반응에 참여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 이온, 즉 수소이온이나 또는 수산화이온들에 의해서 혼합되어져 있는 이 최종 용액의 액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중화 반응 전에 있었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중화 반응 전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산의 입장에서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그 다음에 염기 수용에서의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만약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반응하고 나면 서로 1대1로 반응해서 물 분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때의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화 반응 전에 보니까 산에서 수소이온의 개수가 염기 수용액에서의 수산화이온의 개수보다 수소이온이 더 많아요.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하고 나면 1대1로 반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더 많이 있죠? 수소이온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요, 수소이온이 더 남아있는 요 경우에는 산성을 띈다, 산성이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산에서 수소이온의 개수가 염기 수용액의 OH, 즉 수산화이온의 개수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개수보다 적을 때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하고 나서 남아있는 거는 수산화이온이 더 남아있게 되죠. 이때의 액성은 염기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즉,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산은 수소이온이,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에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이 남아있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중화 반응을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중화 반응하는 과정 중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할 때에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중화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화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이 중화열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중화점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게요. 중화점이라는 것은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난 시점, 그 지점, 그거를 우리는 중화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화 반응이 막 일어나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중화 반응이 막 일어나다가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 반응이 딱 완료된 바로 그 지점, 그때를 바로 중화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화점은 중화 반응이 완전히 딱 끝난 그 지점이라는 그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그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중화점은요, 우리가 지시하게 색깔 변화 또는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에 뭐가 일어나는데 중화열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온도 변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산이나 염기 수용액에 만약 지시약을 넣게 되면은요, 지시약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중화를 시키게 되면은 색깔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앞서 봤던 BTB 용액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중성으로 가면은 초록색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더 지나서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 파란 색깔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 이때를 바로 요 초록색이 나타나는 요때를 중화점이구나 라고 이렇게 중화점에서의 이런 용액의 어떤 색깔 변화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시학의 용액이 바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을 이렇게 시키면서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다가 어떤 이제 중화가 끝나는 딱 그 중화점에 도달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가장 온도가 높을 때 바로 이 지점이 중화점이구나라고 바로 혼합 용액의 온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화점에서 가장 온도가 높다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중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즉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성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중화 반응을 살펴보면은요. 입안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성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부산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치약을 이용을 할 때, 자, 이 치약은 바로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서로 만나면 중화가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속 쓰릴 때 위산이 과다 분비가 되면 속 쓰립니다. 자, 위에 통증을 느낄 때에 보통 이제 약국에 가면 짜먹는 약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약은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약한 염기성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산을 제거해주는, 위산에 의한 그런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제산제에는 바로 염기성, 약한 염기성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화가 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름철에 워터파크나 이제 뭐 수영장 이런 데 가면은요, 이제 물의 어떤 수질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을 소독합니다. 그때 염소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산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는 없겠죠. 자, 소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염기를 넣어가지고 중화시켜서 pH를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러한 악취의 원인은요, 산인 황화수소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염기인 오히려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주게 되면은 황화수소가 중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수 처리장에 나는 이런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님도 뭐 회를 좋아하는데 회나 생선 이런 부분은 이런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할 때 보면은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식점을 가보면 항상 이제 레몬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레몬을 왜 주느냐? 생선구이나 생선회에서 나는 그런 비린내 같은 경우는요, 원인 물질이 대부분 염기성인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몬은요, 산성 물질이죠. 그래서 레몬즙을 여기에 딱 짜놓으면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이 만나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비린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죠. 자, 그 다음에 산성비 같은 경우는요,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런 이제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산성비를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데, 이 이산화황은요, 공장에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에 이런 이산화황을 배출하기 전에 염기인 산화칼슘과 반응을 시켜서 중화시킨 다음에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산화황과 산화칼슘을 중화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의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이나 호수가 이제 산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산성비에 의해서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염기인 석회가루를 뿌려주면은 많이 회복이 되고요. 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도 바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호수나 토양이 산성화되는 그런 원인들이 바로 이제 산성비, 화학비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산성화가 되면 앞서 얘기했던 석회가루나 이런 것들을 뿌려서 중화시킨다라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한 예가 되겠고요. 자, 산성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이 산성비라는 거는요, 공장에서 뭐 배출하는 여러 가지 뭐 가스들도 있고, 뭐 자동차에서나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매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 또는 그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빗물에 녹아가지고 황산과 질성과 같은 이런 산성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빗물에 녹았을 때에 되는 이런 황산질산에 의해서 산성을 띠는 그런 비가 산성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질산, 인산이 되게 되면 토양을 또 산성화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나 그 다음에 호수 같은 경우 중화시킬 때 뭘 한다고요? 석회가루를 뿌리면
중화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산화물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들은 자, 산성비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하는 게 또 자동차의 매연가스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출들을 많이 우리가 줄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화학 비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의 사용 같은 것들도 많이 줄여야 우리가 토양이 산성화되는 거, 호수가 산성화되는 거, 산성비의 유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이면 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감을 주는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음료 같은 경우에는요,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약한 산성을 띠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이제 녹여서 탄산을 만든 건데, 이 이산화탄소는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폴로 13호에서 이제 우주에서 이제 좁은 우주선에 이제 생활을 해야 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하는 데 또 이제 중화 반응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피어 2에서는 이 그 바다에서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중화 반응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공기 중에 보면은요, 산소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숨 쉬면서 이제 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매연가스 등등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와 같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이산화탄소를 뭐 배출을 적게 하자. 그리고 뭐 과자 봉지나 이렇게 보면은 뭐 CO2 뭐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요, 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져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은요,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들어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약한 산성을 띈다고 했어요. 바닷물의 pH가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져가지고 바닷물의 pH, 여름에 해수욕 못 하겠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냥 바닷물의 pH가 약 뭐 pH 한 8 이상 정도, 그 정도 되는데 pH가 약간 낮아져요. 근데 약간 낮아지는 것도 이 생태계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에는 큰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H가 낮아지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 바닷물 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죠. 특히 탄산 칼슘 골격을 가진 이러한 생물들, 산호, 조개 같은 경우에는요, 산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 탄산 칼슘은요, 염산과 반응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면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닷물 자체가 약한 산성으로 이렇게 점점 산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산호와 조개류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들이 되지 않게끔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미리 보기였습니다.